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원달러 환율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2024년 들어서 환율은 1,400원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400원까지는 잘 가지 않습니다만 1,390원에서 1,400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동그라미 4번만 표기를 드렸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율 상승이 수없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지난 금요일에도 환율이 1,390원을 터치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2년 전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도 오르기도 했었어요. 이때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언제든지 1,44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아시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의 증시는 떨어졌고 국채금리는 위로 튀었고요. 이때 당시 환율도 1,440원 위로 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레고랜드 문제로 인하여 시장이 흔들렸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이야기가 다릅니다. 현재는 한국 경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을 상징하는 삼성전자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많이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55,9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현재 외국인은 33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삼성전자만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한국 증시 자체를 팔고 짐을 싸서 자기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대만과 한국의 외국인 수급을 비교했습니다. 10월 들어서 외국인은 대만 증시를 2.6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5조 원어치를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10월 달 들어서 한국 주식을 팔아서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대만 주식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히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팔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이것저것 다른 나라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는 약세로 움직이고 달러는 강세로 움직이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개별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으니 한국 전체의 GDP도 부진하게 나오고 있죠. 먼저 미국의 GDP를 볼까요? 미국은 분기마다 전 분기 대비 3%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 3분기에 실시간 GDP 성장률 역시 연율 기준이지만 3.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덩치가 상당히 커진 나라인데 여기에서 3% 더 성장한다?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한국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 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정리된 자료인데요. 한국은 1% 이상 성장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지난 2분기 때에는 0.2% 역성장을 했고요. 이번 3분기 때는 0.1% 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이번 3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가 0.5%였거든요.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가 조금 더 위쪽에 위치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까보니까 0.5%가 아니라 0.1% 성장에 그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더욱더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에 실망한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로 환전해서 자기 나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서 이러한 성장의 차이는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3.6%에서 4.2%까지 올라간 반면에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같은 돈을 가지고 국채를 매수하게 되면 미국 국채가 이자를 훨씬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에는 레고랜드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글로벌 고금리가 트렌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동시에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한국은 기준금리를 내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B컷 금리 인하를 한번 단행했습니다. 미국은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확실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더욱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가 계속 좋아지니 카시카리 여는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9월달 B컵 금리 인하는 내가 찬성했지만 앞으로 예정된 몇 차례 회의에서는 더 작은 폭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어. 현재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굳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어. 천천히 금리 인하해도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개 분기 동안은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보다 완만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너네들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빠르게 약화된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11월 첫째 날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이때 고용보고서가 흔들리면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다면 굳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B컷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빠르게 달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즉, 달러 강세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트럼프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어요. 혹시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달러는 더욱더 강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효과도 반영하면서 현재 달러가 강세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달러 강세, 환율 상승이 이어지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마디를 했어요. 여기 배경을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한마디를 했네요.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의 환율 상승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에 1,400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만 지금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1,400원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큰 실수라고 봐요. 한국 정부에서 1,400원이라는 환율을 인정해버린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 1,470원, 1,500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1,400원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야 1,400원을 살짝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1,400원을 허용해버리면 앞으로 추가적인 환율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배경에는 달러 강세가 가장 크고 그리고 연초에 원달러 환율이 한번 떨어졌었죠. 이것에 대한 반등 그리고 북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실적 부진 이야기는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제가 주요 나라들의 환율 흐름을 봤습니다. 참고로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 나라 화폐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한국, 브라질, 대만, 중국 이 순서대로 환율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원화의 약세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 보여요. 일본과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의 환율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대만과 중국과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일본,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에서 선택을 합니다. 일본과 한국 투자자들이 그렇게 겹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은 대만, 중국과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방금 제가 영상 초반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대만 주식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중국 주식도 사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팔아서 대만과 중국 주식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원화는 약세로 흘러가고 있고 대만과 중국의 화폐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역대급 돈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요. 그러면서 위안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를 중심으로 대만 기업들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약간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빠져나와서 대만과 중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을 개선시켜 다시 외국인들을 끌어오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대선 이후 환율 흐름이 약간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되면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상승되는 일정 부분은 되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혹시나 당선되더라도 달러 강세를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트럼프 1기 2017년부터 2020년 이때 당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상당했었죠. 그래서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무역 적자가 50% 이상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달러 강세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달러 강세를 주장하는 듯 보이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달러 약세를 외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조금은 아니죠.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